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채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웅의 검증은 환부적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검증 없는 맹신은 아주 위험한 거죠. 통일 직후에 완산조 도독 후손이 경주 최씨일 가능성은 없다는 걸 이미 봤죠. 핵심 지역 도독을 육두품이 맡았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통일 직후에는 아직 경주 최씨가 최씨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채웅은 경주 최씨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통일신라의 성씨를 보면 6세기에 신라국왕 김진흥이 최초로 성씨를 사용했고, 7세기가 되면은 김춘추, 김유신 이렇게 왕족들이 이제 김씨성을 사용했고, 8세기 되면은 김씨들이 귀족들도 김씨성을 다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박씨, 이씨 뭐 이런 성씨들이 막 등장을 하게 돼요. 8세기부터 말하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씨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진감선 대공탑비가 최씨의 존재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진감선사 아버지 최창원이 한 8세기 750년 무렵에 태어난 분이니까, 이때 말하자면 성씨가 막 보편화될 때 이제 최씨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삼국사기 성덕왕 13년 714년에 보면은 급찬 박유를 당나라에 파견해서 신년을 축하했다. 경덕왕 22년 763년에는 보면은 대남아 이수는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였다. 이렇게 이제 박씨, 이씨 막 이런 이제 성씨들, 김씨 아닌 성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70년대, 700년대 8세기가 되면은 김씨 아닌 이씨, 박씨 뭐 이런 성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씨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최씨성을 세습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귀족이나 관료 중심으로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상류층에서는 이제 성씨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씨는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왔는데 당나라 성씨라고 자랑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씨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당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온 성씨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체조 검증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웅이 장사배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채웅은 수나라 전쟁포로의 후손이에요. 근데 고대의 전쟁포로는 다 노예가 되는 게 상례죠. 그런데 이 골품제 사회에서 사오두품 장사배설을 한다는 게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합당한 해명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채웅을 경주최씨라고 간주해버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수인의 처지를 한번 보면은 살수대첩에서 고구려의 포로가 됐는데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포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율관리가 불가피했어요. 배반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제 그 고구려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가살이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이 노비들만 포로만 처가살이를 한 게 아니라 고구려 사회 전체가 처가살이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비 겸 사위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 이제 고구려에서 당체조는 이제 그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금마자에 정착한 입향조죠. 이 당체조의 처지를 한번 보면은 포로 후손이면서 고구려인의 외손이에요. 그러니까 처가살의 환경이니까 외갓집에서 살고 외가에서 태어나서 외가에서 컸기 때문에
바로 토민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처우가 나쁘지 않았고 그 상전이 그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돌아가지 않고 상전을 따라서 총애하는 상전을 따라서 신라로 기부를 하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130번 영상 당초조의 선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굉장히 우대를 했어요. 나당 전쟁에서 고구려 유민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대한 거죠. 고구려는 당나라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성은 고구려 왕으로 책봉을 해서 고구려국을 세워주니까 다른 데로 흩어져서 그 신라 쪽으로 넘어온 사람도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 유민은 다 모여서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고구려하고 전쟁을 끝내고 화친한 뒤에도 안성을 보덕왕으로 대우를 해줘요.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은 없애고 이제 보덕국으로 해가지고 보덕왕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삼국사기 문무왕 20년 680년에 보면은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과 여러가지 채색 비단 100단을 보덕왕 안승위에 내려주고 임금 여동생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러니까 임금이 안성을 갖다가 매제로 삼은 거죠. 왕족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최웅의 장사배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제 최웅의 조상이 총애하는 상전을 따라 신라로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마제 정착 과정이나 오다가 저기 그 금모잠하고 사이에 그 쟁탈전 그리고 또 나당 전쟁 여기에서도 공을 세워서 배설을 할 수 있게 됐죠. 고구려국에서 배설을 하게 되고 보덕국에서 배설을 하게 되고 보덕국을 없애고 신라로 편입될 때 그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배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장사 배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34번 영상 당체조 골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 배설을 했다가 그 급찬으로 해가지고 속한금 태수가 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해서 최웅이 전주채씨의 조상이냐? 또 그건 따져봐야 되죠. 전주채씨는 과연 최웅의 후손인가? 최웅은 전주에서 육두품 귀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후손이 신라 하대 호족으로 발전했어요. 그렇다면은 전주채씨는 전주 호족의 후손이라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즉 전주채씨는 전주 호족 후손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전주채씨는 전주 호족의 후손인데 전주에서 호족으로 굴기한 사람이 최웅 말고는 없어요. 최웅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얘기는 최웅이 귀족으로 육두품 귀족이 됐고 그 후손이 호족으로 굴기를 했고 그 후손이 전주채씨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로는 이게 돼요. 최웅이 전주 육두품 귀족이 됐고 그 후손이 호족으로 굴기를 했고 전주채씨는 전주 호족의 후손이다. 말로는 이래 되는데 물증이 있어야 돼요. 물증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고려사의 열전의 최척경전이 있어요. 고려사 열전 최척경전을 보면은 최척경은 완산리 등재, 최척경은 완산조의 향리로서 문과에 급제했다. 이 향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신라 호족 후손들을 그 힘을 뺏기 위해서
다 향리로 바꿔서 그걸 세습하게 만들었어요. 즉 고려시대 향리는 신라 호족 후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최척경은 신라 호족 후손이라는 걸 이 고려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연촌집에 소윤공 묘가 있어요. 소윤공 묘자는 1457년에 이 비석을 세웠는데 여기도 보면은 공의 성은 최씨이고 휘는 득진대 전주 호족 가문 후손이다. 이게 망족 그랬어요. 이게 조선 후기에 오면은 내나 없이 망족이라 그래가지고 뭐 망족이란 게 뭐 명망 있는 가문이다 이래 되는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망족은 호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공성 최휘 득지 전주 망족야 이 말은 최득지는 전주 호족 가문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선조는 사호로서 대를 이어왔다. 세위사호, 이 사호라는 게 뭐냐면은 그 향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호라는 게 이 사호는 향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에 이르러 문과에 급제하여 사대부 가문으로 일어서게 되었다. 즉 향리로 이어오다가 문성공 최아가 문과에 급제해서 사대부가 되었으므로 시조로 삼았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신라 호족은 고려 태조를 도와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기여했죠. 물론 이제 전주 호족은 거꾸로 태조한테 반발해서 싸웠죠. 그랬는데 태조가 그 호족의 영지를 지배하고 세습을 하는 걸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랬다가 성종 때 와서 그 영지와 지배를 세습은 인정을 해 주되 호칭을 막 이때까지는 뭐 당대 등이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걸 호장 뭐 사호 이런 식으로 격하를 시켜 버렸어요. 이게 호칭을 낮춰버린 거지. 그러니까 호장이니 사호니 아닌 거는 자기네들끼리 부르는 이름이고 나라에서 부르는 거는 향리예요. 향리. 여기에 대해서는 53번 영상 고려의 호족 다루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최웅 후손 전주 최씨는 최웅 말고는 전주 최씨 조상 중에서 전주에 사는 최씨 중에서 호족으로 일어선 사람이 설만한 귀족이 없어요. 최웅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 전주 최씨가 호족 후손이란 말은 바꿔서 말하면 최웅 후손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체조는 신라 입향조라고 말할 수 있고 최웅은 귀족 가문으로 굴기한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웅은 전주 최씨의 원시조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그 최웅 검증을 끝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번에는 최웅과 진감선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